반갑습니다. 제주도 한라초등학교에서 이제 체육 전담 맡고 있는 고은상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체육 전담 교사만 이제 5년째 맡게 돼가지고 발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5년 동안 제가 지내오면서 이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좀 좋은 것들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직전에 우리 김영하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두 번째는 이제 체육 수업 관련 내용, 세 번째는 스포츠 클럽, 네 번째는 나가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체육 전담을 맡았을 때 사실 뭐 큰 고민이 없었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구 수업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필요할 때 좀 교과서 수업을 이제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소수 열정 있는 학생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대부분 이제 시큰둥해지고 저는 이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외부 탓만 하게 됐었습니다. 뭐 공간, 바쁜 업무,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했지 뭐 아이들 성향을 탓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풀리지 않아가지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뭘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 뭐 20명을 맡는다면 남녀 모두가 다 열광하는 그런 체육 수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좀 정해보자 해가지고 좀 고민 끝에 나름의 방향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좀 거창하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움직여주게 하자. 이제 ALT를 이제 ALT가 높아지는 걸 지향하긴 하는데 이제 학습 목표에 조금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움직임만이라도 좀 많이 가보자 하는 조금 이제 작은 소박한 그런 목표를 좀 세웠고 두 번째는 이제 놀이랑 게임 통해 가지고 재미있게 해보자. 세 번째는 재미만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배워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세 번째 철학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결국엔 이거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체육 수업 끝나고 교실 돌아가면서 오늘 운동 많이 했다. 오늘 재밌었다. 근데 하나라도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다. 요 마음 가지면서 교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이들을 좀 더 체육 수업에 가깝게 끌어들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 중심 준비 운동으로 시작했더니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소외되는 여학생들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수업 주제를 골라보았고, 세 번째는 난이도 조절과 규칙을 좀 파격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놀이 중심 준비 운동은 이제 술래잡기 위주로 조금 해봤는데, 술래잡기라는 게 3학년 경쟁의 기초에서 다루는 건데, 이제 고학년한테 하면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이제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좀 협소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술래잡기입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왼쪽에 있는 말미잘 술래잡기는 이제 아웃 당한 애들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조 술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 우측에 있는 소라게 술래잡기는 아웃된 친구들이 앉아서 움직이면서 보조 술래를 하는 그런 술래잡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은 공간이 좀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아메바 술래잡기 같은 경우에는 아웃된 친구들이 걸어서 이제 뭐 감염된 부하 좀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선생님이 종료 1분 전 아메바 스피드업 이러면 이제 빠른 걸음까지 가능한 그런 재미있는 술래잡기입니다. 오른쪽 거에는 이제 어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술래잡기인데요. 그 체육 열심히 하시는 모 유튜브 선생님 거 보고 한번 해봤는데, 아이스크림 장수 술래잡기라고 삼각콘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공 놓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남의 아이스크림을 이제 패대기 치는 그런 활동이고, 떨어뜨리면은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뭐 팔 벌려 높이 뛰기 3회라든지 뭐 그런 거를 수행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게임인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잠깐 보실 텐데요. 왼쪽 거부터 보실 건데 소라게 술래잡기 후반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수업하기 힘든 친구가 2명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 9 8 7 6 5 4
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어떤 친구인데 제가 목소리를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말 시키면 대답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교실에서도 아예 친구들이랑 말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체육 수업 때도 쭈뼛쭈뼛 되던 애들인데 요거 시키니까 뭐 더 저학년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막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 이 친구, 요 친구도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요 친구, 요 친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오른쪽 영상에서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 이제 힘든 친구 한 명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을 좀 주목해 주시죠. 이 학생. 아까 잘했잖아요.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저 친구가 이제 판정만 안 받았다 뿐이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그 경계선에 있음직한 그런 친구고 운동장에서 수업하면 막 들어 누워버리고 그 개미 찾으러 다니고 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소외되지 않고 함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이제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더니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준비 운동들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가위바위보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짝 술래잡기라고 그 1대1로 짝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도망치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그런 술래잡기입니다. 요즘에는 그 투캅스 술래잡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3인 1조로 해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도둑이 되고 두 사람이 경찰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했더니 더 좋더라고요. 이제 밸런스에 대한 차이를 더 이제 희석시킬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짝 술래잡기를 이제 투캅스로 이제 변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승점을 이길 때마다 1점씩 줘가지고 예를 들어 7점을 모으면 다음 활동, 본 활동에서 이제 베네핏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 그 막 새침하던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생각보다 시도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놀이 중심 준비 운동으로 시작했더니 적극성이 뛰어나졌고 처음에 몸을 충분히 풀고 시작하니까 태도도 좋아지고 학습 목표 달성에도 좀 수월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이렇게 뛰어보는 경험을 하고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는 준비가 쉽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여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이제 수업을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초반에 체육전담 한 1년 차쯤에는 경쟁이랑 도전, 영역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기도 하고 그나마 애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학생들이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영역이랑 표현 영역을 조금 더 재미있게 다뤄보자 해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시도해봤는데 역시 효과들이 좀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많이 하시는 점프밴드 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학습을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좋았던 건 뭐냐면 왼쪽의 학급이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학급입니다. 남녀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학급인데 요거 할 때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 줄어들어 가지고 정말 이제 교사로서도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회 때 이제 발표도 했고요. 학예회 발표 시간을 따로 투자하지 않아서 또 좋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보이시는 거는 이제 큰 학교에서 아까 또 전에 김영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발표회 했던 모습 중에 하나고요. 뭐 화면은 저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보다 더 큰 강당에서 이제 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1분씩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위해서 좀 진 풍경이긴 한데 복도, 빈 공간 이런 데서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요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땀들 다 흘리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요. 올해 실시한 6학년 창작체조 활동인데 기분이 깨져
그 자기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좀 허용을 좀 해줬더니 좀 여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거의 뭐 춤인지 체조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름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보이시는 거는 그 홈 트레이닝 하면서 많이 유행했던 밸런스 보드 학교에서 가져와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신경 차이 별로 이제 구애받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애들이 더 빨리 배우고 그런 거 없이 모두가 함께 하고, 이제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의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6단계로 제가 동작을 만들었고 6단계 끝나면 마스터 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봤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오른쪽 활동은요, 5학년 전통무용이 있는데 탈춤을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그냥 뭐 특별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와가지고 좀 댄스 좀 섞어서 하면 안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차피 6학년 가서 할 거니까 5, 6학년 군 안에서 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허용했더니 이 친구들이 또 복도에서 계속 그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원 편집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 수줍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뿌듯하거든요. 얼마나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 정도로 해주다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전통 음악이랑 믹스된 그런 부분도 막 나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의 장점은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와 같습니다. 이제 남녀 학생들이 함께 응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여학생들의 이제 자신감들이 상승하고, 그다음 모든 학생들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난이도를 조절하고 규칙을 변형했던 사례입니다. 왼쪽 보이시는 거는 배드민턴 네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바운스 배구라고 규칙을 좀 파격적으로 바꿔가지고 운영했던 사례예요. 보시면요, 일단 공 요즘에 많이 쓰는 빅발리볼을 사용해 봤고 지금 2차 시 정도인데 3번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가능하다라고 규칙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튕기는 것도 공이 그냥 멈출 때까지 튕겨가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배구 재미없어 하는 게 랠리 안 돼가지고 많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랠리의 재미를 좀 느끼게 했었습니다. 이거 했더니 좋았던 점은 뭐냐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자기들이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버패스 배우고 싶어 하고, 효과적인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배우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규칙이 점점 실제 배구 모습과 비슷해집니다. 또 오른쪽은 3단계 농구라는 건데요. 농구를 또 애들이 처음에 참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골이 잘 안 들어가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패스를 이제 넷볼이나 얼티미트처럼 이제 드리블 없이 패스로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골대를 이만큼 큰 그다음 키가 작은 골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드리블 없이 패스로만 이렇게 넷볼처럼 이동하다가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실제 골대에서 했어요. 해서 뭐 좀 간단하긴 한데 백보드 맞추면 뭐 3점, 1점, 링 맞추면 2점, 넣으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흥미도가 유지된 채 학습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패스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을 허용해가지고 이제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던 점은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종목에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에서 좀 체육 수업에서 소외되는 친구들도 효능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가질 수 있었고 항상 피구 하겠다고 떼쓰던 친구들이 배구 안 해요? 배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던 점이 좋은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스포츠 클럽은 이제 여자 티볼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 전담 교사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뭔가 함께 고민을 할 집단이 좀 필요해졌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5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처음 가르쳤던 애들이 막 고등학생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스포츠 클럽 열심히 했던 친구들 나중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조사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티볼부를 맡았는데 티볼부를 처음 창단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 티볼 가르쳐야 되지 않은 자료가 없었어요. 2018년도였는데 해가지고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게임 중심으로 3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1년 뒤에 설문을 받아봤더니 이제 좋은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집중력, 인내심이 길러진다, 재미있었다, 팀전이니까 단합이 되고 자연스럽게 화이팅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다 등등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티볼부를 운영하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소통,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상담이 될 텐데 요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이들의 모습의 차이랑 엄청 이제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이제 오프라인 상담록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함께 했던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이와 토론을 나누는 그런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스포츠 클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대회 참가입니다. 요 모습은 2019년도에 이제 전국대회 나갔을 때 시합 마치고 이거 아마 인천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 어떤 학교였는데 아무튼 거기 학교랑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사진으로 남겼는데 언제나 이제 학생들 이제 떠나 보내면서 1년 동안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냐 물어보면은 대회 참가를 가장 1순위로 뽑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막 노력이랑 추억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애들한테 강렬하게 피드백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대회 참가하면은 전부 다 좋은 경험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대회 전, 중, 후에 그 대회 참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올해 좀 느꼈습니다. 승부만이 다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좋은 배울 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반성을 올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스포츠 클럽 리그도 활성화했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단순히 시합이 아니라 좀 명랑 운동의 느낌으로 운영했던 사례고 우측에는 이제 선배들과 교류전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섯 번째 요소는 이제 학생 주도적 활동을 했던 건데요. 학교 축제에서 아이들이 한번 부스 하나 맡아보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할까까지만 회의를 같이 했는데 티볼 공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과학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투석기 공성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왔어요. 티볼공이랑 아이템으로 농구공, 핸드볼공 던져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진행을 맡았고요. 좀 걱정했는데 이제 스포츠 클럽 하면서 애들이 팀워크도 다져지고 그랬는지 저의 도움 없이도 잘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애들한테 이제 졸업 앨범처럼 영상 앨범을 제작해 주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5분? 5분 지리고 싹다
식으로 영상이 진행되고 아이들 자주 찾아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막 열정 떨어질 때마다 요거 보면서 막 불태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까 또 김영하 선생님 이야기랑 비슷한 부분인데 저희가 체육 제가 나름 이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체육 교사가 아닌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체육 정보를 체육에 대한 수업, 뭐 스포츠 클럽 이런 거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저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체육교과연구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주변에 지인분들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카톡방 하나 정도 개설해가지고 정보 교류하면서 비공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면 Q&A 시간에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체육 수업 맡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하고 있는지 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사례가 있으시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까 그 카톡방 선생님들 도움과 저의 노력을 이제 합해가지고 한 15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 정도가 중고등학교 가서도 스포츠 클럽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씨앗을 잘 뿌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준 어떤 좀 거창하게 말하면 평생 체육의 어떤 씨앗을 저희가 이제 뿌린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체육 수업이든 스포츠 클럽 운영이든 이 세 가지를 아이들이 느끼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효능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미, 즐거움. 그다음 세 번째는 유대감.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유대감을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야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꼭 대회를 참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으로 제가 이제 5년 동안 고민하고 경험했던 거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